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진정으로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려 합니다. 상처받은 당신에게 혹시 사과 없는 사람과는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진정한 위로와 해방감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나 감정적인 표출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존중과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삶의 지혜와 통찰이 담긴 단단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향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이야말로 모든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이자 진정한 자기 이해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인 기대나 관계의 유지를 위해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을 무한정 희생하곤 합니다.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먼저 나서서 사과하고 마음에도 없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희생과 무조건적인 인내심이 과연 당신을 더욱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당신의 마음 속에 더욱 깊고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대해도 괜찮고 내게 무조건적으로 양보할 것이다 라는 오만하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는 않았을까요? 반복되는 침묵과 아무런 조건 없는 참음은 관계를 건강하게 개선하기는커녕 당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마모시키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은 결국 당신을 소진시키고 더 큰 아픔을 불러올 뿐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과 서양의 수많은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내면의 힘과 단단함이 나온다고 역설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감정을 무시하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침묵의 가면을 벗어던지세요. 그 사람이 당신과의 관계에서 무례하게 넘었던 작은 선에 이제는 분명하고 단호하며 흔들림 없는 선을 그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아닙니다 라는 단호한 한마디는 결코 당신을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엄과 안녕을 보호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지켜나가는 사람의 당당하고 용기 있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이야말로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세상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과 없는 사람과의 화해는 마치 달콤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사과는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당신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남깁니다. 진정한 사과는 그 어떤 변명이나 전제 조건도 없이 오직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기분 나빴다면 제가 사과합니다와 같은 비겁한 변명은 결코 사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모면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겪었을 아픔과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충분히 누그러지고 당신의 진심이 온전히 전달될 때까지,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의 사과를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소통해야 합니다. 이 사과의 과정에서는 어떤 변명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화가 충분히 풀리고 감정의 파고가 가라앉은 후에 매우 조심스럽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심 어린 사과의 가장 중요한 방점이자 완성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러한 올바르고 진정성 있는 사과의 과정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진정한 존중 위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모두 알아차려 주기를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과를 받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지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신의 진심 어린 요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무성의하거나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당신은 그 관계의 지속 가능성과 건강성을 심각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과는 오히려 독이 되어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내뱉는 사과는 상대방의 복잡한 마음과 깊은 상처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며 오히려 갈등의 골만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과는 결코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비겁한 수단에 불과하며 관계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와 자존감을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라고 잘못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는 오직 상호 존중과 이해 위에서만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억지로 미소 지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미소는 당신의 소중하고 고귀한 감정의 표현이며 아무에게나 허락될 만큼 가볍고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소를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존중하는 대화법의 핵심은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을 기꺼이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존중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예의 바른 태도를 넘어 상대방을 나와 동등하고 특별한 존재로 진심으로 대우하는 깊은 마음가짐을 의미하며 이는 상대방의 시각과 관점을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포함합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오직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만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이해관계나 편견도 없이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존중을 표현하는 가장 쉽고도 강력하며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성급하게 말을 가로채거나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에게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공손하고 예의 바른 어법을 사용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무례하거나 비속한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하고 품격 있는 표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노력은 쌍방향적이며 상호적인 성격을 띠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사과 없는 태도를 고수하며 존중 없는 언행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불균형하고 불건강한 관계에 스스로를 묶어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너를 아프게 한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너의 생각이라고 해안을 전했습니다. 이 짧고 강력한 문장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과 그 해결의 실마리를 꿰뚫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내가 약해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고 존중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의 근본적인 전환이야말로 자책감이라는 어두운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존감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질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기심과 무례함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본질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도 얻지 못한 채 소중했던 관계가 비극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굳게 믿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고 싶어 당신을 차갑게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를 기다리거나 그들이 먼저 사과하기를 막연히 바란다면 그 침묵과 무관심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상처 입히고 무너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에 철학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무의미한 기다림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스스로 보호하라고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귀한 감정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며 무의미한 기다림 속에서 헛되이 소모될 만한 가치가 결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넓고 따뜻하며 순수한 마음이 존재했기에 당신의 깊은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 있었기에 그들과의 관계와 사랑이 애초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헤어지거나 떠나간 사람의 제한적이고 편협한 시선으로 당신 자신을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진정한 깊이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온전히 감당하고 이해할 준비가 미처 되어 있지 않은 미성숙한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의 한정된 기준으로 평가되거나 정의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이 아닌 당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철학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매우 근원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 순간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대인관계의 문제를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와 존재 방식을 묻는 깊은 물음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와 행복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지켜나가는 단단한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억지 미소가 아닌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경계 설정으로 수동적이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아닌 당당하고 빛나는 존엄성으로 당신의 소중한 삶을 온전히 채워나가십시오. 좋았던 기억과 아름다웠던 순간들은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보석처럼 소중하게 간직하되 다시는 그 사람의 그림자나 영향력에 끌려가거나 얽매이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가볍게 다루거나 상처 줄 수 없는 내면적으로 더욱 강인하고 단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지키고 더욱 빛나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당당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당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하며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선물이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